한 약 300만 원 돈 조금 넘게 받다가 그냥 딱 처음 시작할 때 100으로 시작했어요. 100만 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문의를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 문의라 예약 문의,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메일들을 몇 건 받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당신의 영상을 보고 나도 자동차 정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0, 지금 몇 년 됐더라? 2010년도인가? 뭐 그쯤까지 강남에서 회사를 다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보안업체, 그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야간 일하고 하는 그 보안업체 중에서 파란 색깔 회사에 다녔었고요. 강남지사에 속해 있었고, 그곳에서 출동직이 아니라 어떠한 한 사업체를 딱 상주해서 관리해주는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을 좀 빨리 달았어요, 제가. 그때 그 유명 연예인 팬들이 무단 침입하는 거를 제가 좀 잘 캐치해서 잡아내서 좀 인정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좀 빠르게 승진을 했던 그러한 사례였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제가 자동차 정비를 선택하고 정확하게 월급이 3분의 1이 됐었습니다. 3분의 1. 한 약 300만 원 돈 조금 넘게 받다가 그냥 딱 처음 시작할 때 100으로 시작했어요. 100만 원. 8년 전 얘기인데, 8년에서 9년 전 얘기인데, 저는 나이가 지금 33인가 4인가? 나이도 잘 모르겠네. 30 넘어가면은 나이를 잘 안 센다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86년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 그러니까 33인가요? 34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쯤 되는데 정비를 상당히 늦게 시작한 거예요. 26쯤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마트에 붙어있는 막 대형마트들 많이 보이시죠? 롯데마트나 이마트 뭐 이런 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데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점포는 지붕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한 근 4년을 넘게 엔진 오일을 무릎 꿇고 갈았습니다. 무릎 꿇고. 진짜 좁아서 이러고 갈았어요. 그냥 무릎 딱 꿇어가지고. 포터나 1톤, 제가 아직도 그 포터나 봉고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싫어합니다.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엔진을 까고 그랬었어요. 드레인 통도 안 들어가서 이렇게 오일 바지, 이만한 플라스틱 통 요렇게 동그란 거, 거기다 막 오일 받고 그랬었습니다. 막 얼굴에 오일 튀고 막. 그렇게 일을 하면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해마다 한 10만 원, 20만 원씩 급여가 오르기는 했었습니다. 약 4년, 5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200을 넘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결혼하는 그 시점까지도 200을 넘어가지 못했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는 좋아하는 일,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윗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윗사람들 비유도 맞춰야 되고, 물론 잘했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도 밑에서 하는 일은 잘했었어요. 선임들 대고 잘해주고, 밑에서 하는 일은 물론 잘했었지만 뭐라 그럴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또 제가 원래는 경기도 의정부가 고향입니다. 제 친구들도 다 의정부 애들이, 지금도 제 친구들은 다 의정부에 있고요. 좀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충남 보령까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저. 보령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 고향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워져서 보령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러고 있는 사이에 도시에서 살다가, 완전 도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의정부가 그래도 나름 도시 아닙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처음에 시골로 넘어왔을 때는 미치겠더라고요. 적응 안 돼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페인이었었습니다. 게임 막 이렇게. 그 페인 게임으로 유명한 리니지. 저 혼자서 그거 하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집에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을 곧 죽어도 엄마는 가야 된다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생활 형편으로는 대학을 지금 꿈꾸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안 간다고 했었어요. 죽어도 안 갈 거라고. 엄마가 울며 불며 저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령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 아주자동차 대학교였던 거예요. 그게 대천대학에서 아주자동차 대학으로 넘어간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아주자동차 대학 1회 졸업생인데,
거기서 좀 재밌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를 간 거라, 방과 후에는 알바도 하고, 그리고 방학이 되면은 대천해수욕장에서 알바도 하고 일도 하고 참 힘든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술을 안 먹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애주가였고요. 친구들 막 이렇게 옆에 기숙사 같은 데서 자켓 띄워놓고 막 다이하고 캘리퍼 같은 거 뭐 도색하고 많이들 하시죠. 지금도 아자대 친구들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그 상황이 이렇게 딱 눈에 보여요. 기숙사 옆에서 막 친구들끼리 다 이렇게 하고, 그 어디야 행정 어디 들어가서 얘기해서 이렇게 뭐 사인도 받고 막 리프트도 사용하고 그럴 겁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한테 야 뭐 하는 거야, 야 빨리 끝내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 뭐 이런 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전부 다 뭐 자동차 튜닝 회사를 차렸던 친구도 있고요. 지금 메인테너기 삼촌이라서 들어간 친구도 있고, 타이어집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미션 공장에 들어간 친구도 있었고, 대우에 들어간 친구도 있었고, 지금 쉐보레죠. 여러 가지 그렇게 막 일들을 하고, 저는 반대로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좋아는 하는데 자동차를 직업으로는 하고 싶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어려우니까요. 많이 어렵습니다. 튜닝을 하던 친구도 저한테 전화 와서 승현아, 나 지금 어디 계곡이다. 술이 잔뜩 취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지금 이 계곡 여기서 뛰어내리려고 한다. 승현아, 나 지금 몇백만 원 정도만 있으면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좀 살려주라, 막 이러면서 전화도 한번 오고 그랬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칼이에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저는 돈 거래를 안 해요. 그거는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거라는 거를 살면서 좀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쪽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다 그만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쯤 돼서 제가 뛰어듭니다. 걔네들은 뭐 한 22살 정도부터 해서 시작해서 한 26 될 때까지 이렇게 경험도 많이 쌓고 필드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다 그만두고, 뭐 전혀 상관없는 휴대폰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쿠아리움에서 영업직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다 다른 길로 나눠졌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들하고 약속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야, 너는 정비하고, 너는 오디오샵하고, 너는 튜닝샵하고,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우리 아울렛식으로 만들자고, 스테이션 하나 만들자고 했던 게 20살 때 친구들하고 한잔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일을 접었고요. 저는 26에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그것도 월급이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 아버지가 일단은 많이 아프셔서 보령에 가 계신 건데, 제가 따로 객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안 모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돈을 벌어도 월세 나가지, 뭐 관리비 나가지, 전기세 나가지, 보이는 건 또 겁나게 많아요. 도시니까 남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뭐 핸드폰 새로 나오면 휴대폰 바꾸지, 술 한잔 하면은 또 돈 들어가지.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또 이제 많이 또 술도 먹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밤 되면은 놀러 나가고 막 그런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버스 타고 다니기 싫어갖고 막 답답하고 막 출퇴근 시간만 되면 아주 그래서 오토바이를 또 하나 사게 됩니다. 10분이면 오토바이로 가는 거리를 버스 타고 한 40분 50분 가려니까 죽겠더라고요. 오토바이 하나 또 사고, 또 오토바이에 꽂혀갖고 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는 또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차피 돈도 못 버는 거 객지에 나와서 내가 뭐 하나 주변에 뭐 아파트든 뭐 하나 해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몇 억씩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해서 몇 억을 벌 수 있을까? 내 월급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과연 서울 생활에서 뭔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단 아프시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부모랑 자식 간에는 멀리 있으면 그리워하고 가까이 있으면 싸워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멀리 있으니까 또 서로한테 애틋해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왔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오면 당연히 일자리가 많을 줄 알았어요. 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업이 없어. 젊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일자리 구하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택한 게, 그래 내가 이제 더 늦기 전에, 이 머리도 있잖아요,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좀 지나면 자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를 겁니다. 지금 조금만 더 이러고 다닐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제 시그니처가 돼서 이러고 돌아다녀야 알아봐 주시지 않습니까? 그쵸? 하여튼 그래서 왔어요. 대천으로 왔다가 정비 일을 대천에서 뭐 시작을 하고 한 4년 정도? 근데 그 사이에 저희 사장님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장님하고 만난 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독자가 한 10만 명이 넘어가고 20만 명 넘어가고 이렇게 조금 됐을 때 이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풀기엔 너무 아까워.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사장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끼리 무언가를 해서 성공하기 정말 힘듭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끼리 뭔가를 해서 유지해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사장님의 인생에서 배울 게 많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젊음을 이용해서 사장님한테 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제가 정비를 선택하고 한 8년, 근 10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지금 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막 그러는데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듭니다. 캐나다에서 정비를 하고 계시는 여자 정비사 로잘린 윤 씨인가? 제가 검색을 좀 해볼게요. 캐나다에 사는 여자 자동차 정비사라고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서요, 로잘린 윤 씨가 나옵니다. 이분도 자동차 정비사를 캐나다에서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그렇고 지금 자동차 정비 시장이 전 세계가 추세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법 쪽으로 전공을 하셨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몸대로 쓰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 너무 적은 거예요.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적습니다. 페이가.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죽자사자 했어요. 죽자사자. 일도 죽자사자.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죽자사자 했습니다. 처음 일했던 곳에서 한 4년 5년 일하고 허송생활 보내고 그냥 받는 월급으로 내 여가 생활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MTB를 타고 산을 올라가고 취미생활로 사진하고 또 음악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이 한 3년 정도가 저희 인생을 그냥 완전 송두리째 바꿔놔 버렸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당히 벌어요. 적당히 법니다. 이제 그래도 제 친구들 중에서 잘 됐다고 하는 친구들을 보다 제가 더 나아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뭐 물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떤 직업이고 10% 안에 드셔야 됩니다. 그 10% 안에 들기까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남들과 같이 해서는 절대 남들 이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안에서 상위 10%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좋아할까? 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삶은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기셔서 승리를 쟁취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자동차 정비를 해보겠다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뼛속까지 자동차를 좋아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몰빵을 할 수 있지 않다면 시작하는 건 안 된다고 가감히 말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게요. 이런 얘기 말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